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짜증나 이거보다 더 불쾌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천스닥이 붕괴가 됐고요. 세 번째 트라이 속에 올라간 이번에 고점이 1060포인트였나요? 코스닥이 1060포인트까지 잘 올라가다가 10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오늘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밤사이 FOMC 의사록이 있어서 아시아 시장이 테이퍼링 때문에 다 빠졌다 이런 뉴스들이 거의 도배에 가까운 증권 게시판에 그쵸? 증권사에서도 뭔가 분석은 테이퍼링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테이퍼링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론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일부 영향은 있고요. 이머징 시장에 미국 시장보다 안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최근에 8월 달에 IPO 대여급이 많이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 어제 이제 중국의 빅테크 관련해서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것들을 때리면서 결국 국내 증시에서도 그리고 대만에선 TSMC 같은 시가총액 큰 결국 IT 기업으로 기결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수급상 때리는 이유를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국내 증시가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꼭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빠졌다 이런 논란보다는 본질적으로 왜 빠졌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 빠졌는데 그런 얘기 들어서 뭐해? 그쵸? 그러시면 이 영상을 사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알고서 투자하는 거랑 또 이 또한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했을 때 알고 나서 투자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시작하기 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누구도 편하지 않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린이든 전문적인 개투든 그죠? 그리고 매니저든 기관 매니저든 전부 다 불편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장에 투자를 한 입장에서 이제 저가 매수하세요. 현금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세요. 특히 이 소리 하는 정말 저라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죠? 지금 투자자 입장 올해 진입하신 분들도 더더욱 그럴 거고요.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도 과연 현금 비중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정말 포트폴리오 배분과 정말 보수적인 투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정말 많이 신용과 또 담보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좌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결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마음으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항상 이런 시장이 다가왔을 때, 이런 하락이 다가왔을 때는 너도 나도 다른 것에 대한 원망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짜증 내셔도 되는데 굳이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을 내비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말들을 하는 뻔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는 제발 주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뺐을걸 며칠 전에 뺐을걸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추가 매수하세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런 말들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지표 강세 테마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있었는데 잡주성이었고요. 약세 테마 전업종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만 올해 상반기 3월인가 상장을 했고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8월 상장을 했죠.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죠. 오늘 코스피 업종을 보면은 은행 업종, 카카오뱅크가 은행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왔고요. 이 은행 업종 중에서 카카오뱅크만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전 업종이 팔았습니다.
지수는 어제 양봉 121 이평선을 좀 지켜내지 않겠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뭐 제가 거의 뭐 하루 만에 틀린 꼴이 됐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건 V자 반등이나 W자형이 좀 확률은 더 크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5월 중순 그리고 3월 중순에 한 번씩 깨졌다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입니다. 121 이동평균선은 한 달에 20영업일을 쳤을 때 6개월 민값입니다. 평균값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게 깨지면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거를 내일 반대 매매가 아침에 나가더라도 지켜낼 강력한 수급이 매수세 손바뀜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탑3 뉴스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오늘 같은 장 하락장에서 사실 약발이 안 먹혔는데 만약에 상승장이었으면 꽤 약발이 먹혔을 이슈였습니다. 삼성전자 당장 사야 할 저평가 기술주가 크레딧 스위스라는 결국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 나왔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 그리고 CLSA 반도체 사이클상 상당히 힘들다 매도 의견을 낸 외국계 증권사랑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의견은 비슷했지만 매도 사인은 아니었고 매수 사인이었는데 여기에 더 강력하게 크레딧 스위스가 그래도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운 그런 뉴스였습니다. 하락장이었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 만에 광복절 대체휴일 지나고 나서 2,000명이 돌파 소식했는데 심리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오늘 같은 하락장에 조금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을 주식시장을 다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 어제 제가 꺾었다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썼나요? 하루 만에 제가 틀렸다는 듯이 오늘 다시 원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무려 8원이나 올랐고요. 환율 얘기가 제가 최근에 외국인 매도 이게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어제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의 중국 빅테크 기업들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급하게 7조 원 넘게 일주일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이 환율을 자극시켰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테이퍼링 그죠? 미국발 긴축 빨리 시작될 수 있다. FOMC 의사록에 다수의 의원이 좀 동의를 했다. 동의했다기보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게 표현이 정확하겠죠. 그런 이슈로 오늘은 환율이 외국인 매도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지만 외국인 매도는 지난주에 정점에 좀 다다르지 않았나. 1일 매도가 거의 1.5조에서 2조 원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것도 뭐 테이퍼링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줄긴 줄었어요. 이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 테이퍼링 가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7월 그 말경에 진행했던 FOMC 정례 회의 의사록이 3주 후인 어제 이제 발표가 됐고요. 미국 시간으로 다수의 FOMC 의원들이 경제가 광범위하게 회복할 경우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했다. 뭐 일각에서는 원래 22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올해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초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뭐 미국 언론 보도 CNBC부터 해가지고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이 FOMC 의사록에 대해 미국의 고용지표가 계속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자산 매입하던 거를 줄이기 시작하는 테이퍼링을 일찍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델타 변이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 변이를 어떻게 고용을 또 파괴시킬지 아니면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이 델타 변이도 무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테이퍼링은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계속 아무래도 증시에 그 직접적인 연인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센티를 줬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3년판 테이퍼링 이때 발작과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다. 결국 긴축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매파적인 의견들이 있다고 하지만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긴축을 하기보다는 비둘기파적인 긴축을 할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이죠. 이게 사실 나오면 정말 시장은 타격이 입을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고용뿐만 아니라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한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도입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평균 물가 목표를 잡기 전까지는 아마 이 R의 공포, 금리의 공포를 느끼게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사실 이 차트를 보여줬고, 그제 차트를 어제 영상에선 그쵸, 오늘 어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게 긍정적인 차트가 하루 만에 어제 저가도 깨면서 코스닥이 붕괴를 했습니다. 120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세 번째 하강으로 내려왔는데, 다른 기술적인 RSI 가열 지표 이런 것들은 이미 바닥권에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은 정말 수급의 이슈로 많이 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가 저가가 됐는데, 이때도 종가 저가이고 다음날 반등이 나서면서 올랐었죠. 근데 이런 차트로 W자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이때는 V자였죠.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강력한 120일 이평선을 지켜는 낼 것이다, 조만간에,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잠깐, 어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영향이 일부 있어요. 없다고 분명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지금의 수급 있잖아요. 외국인이 아까 지난주에만 7조 원 가까이 팔았고, 이 7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8조 원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거를 샀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의 빅테크, 그죠? 패시브의 어떤 펀드들 아니면 ETF 이런 것들이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들이 원래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 이 둘의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1,500조 원 이상의 회사였는데, 지금 정말 많이 급락해서 이 정도 안 할 거예요. 뭐 1,000조 정도 안팎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던지게 되면 전체 파이에 어떤 아시아 ETF가 있다고 치면은, 어제 얘기 잠깐 간략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TSMC랑 이게 알리바바는 텐센트인데 이걸 뺐어요. 남은 건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TSMC도 들어가고 여기에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시총 큰 것도 위주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결국에 얘네 패시브도. 그럼 이런 것들이 포션이 이게 빠지면은 이게 커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것도 기계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나비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급하게 지난주에 7조 원 가까이 나왔고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어졌다는 것은 거의 8부 9부 능선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중국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중국 시장은 많이 빠졌고요. 자, 오늘 픽픽픽 종목은 없습니다. 요새 계속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어제 하이비전 그제 뭐 업데이트 하고 했는데, 하이비전이 이틀 만에 거의 15% 이상 가까이 빠지면서 아마 제 영상을 보고 또 혹시 사신 분들은 상당히 이틀 만에 많이 물리셨을 텐데요.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이비전은 반도체가 떨어질 때 안 떨어졌습니다, 혼자. 그죠? 근데 오늘 반도체가 추풍낙엽으로 또 중소형주가 떨어졌거든요. 하이비전도 결국엔 중소형 IT로 묶이면서 이틀 동안 매를 맞았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떨어져서 2,500억 원 시총이 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2분기만 누적 200억을 넘게 낸 회사가 내년도가 결국 피크아웃이다, 올해 실적을 다 땡긴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평균 영업이익을 낸 걸로 봤을 때는 기업은 살만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픽픽픽 종목에서 하이비전을 자꾸 얘기 드려서 좀 죄송스러운데, 다른 종목들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도 오늘은 다 그래도 살만한 가격대가 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내일 아마 아침에 아까 이제 좀 초반에 말씀드린 신용 이 물량들에 대한 안타깝지만 반대 매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현금으로 막으실 수 있는 분은 막겠죠. 자, 존 템플턴 정말 투자가로서 예전에 책도 많이 쓰신 분이고 한데,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그게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잔인한 말을 썼습니다.
저도 상당히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이런 사실 발언에 대한 경험도 많이 했었고요. 비관적일 때 사고 낙관적일 때 팔아라. 절대 군중을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의 뚝심을 꼭 지키라는 건 아닌데 투자에서요. 딴 건 아니고요. 저도 원론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용과 반대매매 이거에 대한 담보 비율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현금으로 만약에 주식을 다 들고 있는데 아까 뭐 추가 매수 저 이거 할 여력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래서 추가 매수 하세요. 뭐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지금이 살 기회입니다. 이런 말들보다는 비관적일 때 그죠? 조금 더 한 번 더 뒤로 돌아서서 냉정함을 갖고 정말 팔아야 될 게 아닐까? 뭐 작년 3월 같은 급락장이었어도 지금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팔았으면 안 되는 거였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팔았다가 다시 저가에 사면 되지. 저는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알고 내가 갖고 있는 물량보다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더 못 살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더 자신있게 손절하고 그 전에 진짜 바닥을 맞춰서 살 수 있는지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비관론이 많이 나올 때는 주식을 파는 것보단 왜 팔고 있는지 외국인이 어제처럼 제 나름대로의 분석 툴을 갖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틀렸다고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것 뿐이지 이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비관적인 시각들이 지금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다 팔고 떠나야 되냐? 이런 말까지 나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노트에서는 딴 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패시브 이 얘기만 할 건데요. 우리나라 기관의 매수 매도 행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펀드는 정확히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가 있습니다. 크게 범주를 운용 전략으로 치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패시브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ETF도 액티브도 있지만 대부분 패시브를 추종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오늘 오른 종목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바이오, 사이언스 이 세 종목 왜 올랐습니까? MSCI 지수 편입, 조기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사는 이번이 아닌가요? 어쨌든 이 두 종목이 최근에 상장되면서 그쵸? IPO 하면서 이렇게 됐고 이거 지금 사서 끌어올리는 세력이 어디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액티브보다 패시브로 하는 데고요. 기관의 매수 매도 행투는 이 종목들이 싸고 비싸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총을 나열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시총을 나열했을 때 요 1위부터 20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한 뭐 24% 정도 하나요? 하이닉스가 한 뭐 5에서 10% 정도 하고요. 나머지 쭉쭉쭉 퍼센트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잠깐 지어서 시총을 날에 비해 가지고요. 그죠?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근데 아까 20위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갔죠? 신규 상장주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패시브 전략을 하는 기존의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계든 국내든 그거에 대해서 얘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거를 패시브 전략대로 하려면 이거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 얘네들의 비중을 이 펀드에 똑같이 담아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금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그 따르는 운용사들도 추종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편입되면은 이 시총 비중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그게 하는 게 패시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패시브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코스피가 올해 연초 3,000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연말에 3,600, 20% 업사이드가 아닌 만약에 2,400포인트 마이너스 20%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 패시브 펀드가 만약에 20% 내외 내죠. 만약에 한 마이너스 15%만 만약에 성과를 냈다.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금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운용사들의 이 국민연금이 주는 운용사들도
그죠? 국민연금 전체를 운용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주죠. 위탁을 줘서 운용사들은 패시브하게 국민연금의 BM이 뭐 코스피 200이다, 코스닥이다, 뭐 코스피 150이다 이렇게 지수에 대한 BM을 주고 그거보다 잘하면은 설령 마이너스가 난다라도 계속 자금을 쏘아줍니다. 이게 결국에 기간에 오늘 같은 쏠림 현상, 그죠? 최근에 상장한 상장주들 그리고 이 20조 원 지금 넘게 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결국 다른 중소형 주부터 해가지고 다른 타 종목까지 셀링을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수급 쏠림으로 간 거죠. 이게 비싸든 카카오뱅크가 비싸든 크래프톤이 비싸든 싸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살려면 이걸 팔아야 됐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아까 얘기한 테이퍼링, 그죠? 그리고 지금 뭐죠? 뭐 탈레반, 뭐 플러스 알파 이런 요소들이 갖다 붙이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더 안 좋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쪽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결국 때린 거는 외국인보단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기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논리가 이 수급 쏠림이 해제돼야 됩니다. 그럼 얘네가 언제 오를까요? 얘네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 수급 쏠림 이게 MSCI 이벤트가 끝나면 아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꼭 MSCI 말고 뭐 기관들 뭐 어떤 패시브 자금 이런 리밸런싱이 끝나도 아마 원복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없어지면은 이쪽으로 빠르게 다시 원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번에 2분기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종목들과 아닌 종목들로 또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금은 거의 없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버텨야 되고 신용과 담보에 대한 담보 비율 잘 조율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진짜 안 힘든 투자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은 그래도 푹 주무시고 내일은 일단 내일 일어나서 생각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